지은호는 우연히 이지혁의 상태를 알게 됐고 심장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까지 들은 상태였죠.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선언해버렸어요. 나 선배 옆에 있을게요. 그런데 이지혁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지은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지혁은 더 밀어내요. 지은호, 너까지 그러면 내가 부담스러워. 너까지 내 옆에서 울면 난 더 못 버텨. 지은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데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아요. 좋아하는 마음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혼자 죽게 두는 건 지은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지혁은 단호합니다. 지은호가 곁에 있겠다는 말이 이지혁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의 덩어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한편 한우진은 부산에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이건 지은호가 계획해서 만든 은신처이었죠. 고성이가 찾을 수 없게 감시망 바깥으로요. 고성이는 지금 자신의 몰락과 박진석의 압박, 재산재단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한우진까지 쫓아갈 여력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연결된 전화에서 지은호는 먼저 말을 꺼냅니다. 목소리가 처음부터 떨려요. 우진아, 나 너한테 한 가지 말할 게 있어. 너랑 박성재 부사장님 이붓 형제라며. 한우진은 잠시 침묵해요. 내가 성재형을 어떻게 알아? 지은호는 울먹이며 답합니다. 우연히. 진짜 우연히 알게 됐어. 그리고 우진아, 나 그 얘기랑 같이 더 큰 얘기 해야 돼. 한우진이 숨을 고릅니다. 뭔데? 지은호가 버티던 눈물이 뚝 떨어져요. 박성재 부사장님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내 대학 선배인 이지혁 선배 친구라서 알게 됐어. 그리고 우진아. 지은호가 입술을 떨면서 말합니다. 이지혁 선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한우진의 숨이 한 번 멎어요. 지은호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직접 말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잔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심장이식을 안 받으면 죽는데. 한우진이 낮게 묻습니다. 그게 이지혁? 응. 나도 몰랐어. 선배가 숨겼어. 근데 내가 알아버렸어. 근데 선배는 내가 옆에 있겠다고 하니까 계속 밀어내. 너까지 그러면 부담스럽다고. 나까지 끌어안으면 본인이 더 무너진다고. 지은호는 울면서 웃어요. 우진아,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선배가 진짜로 혼자 죽을까봐. 한우진은 한참 말이 없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은호야, 너 지금 힘들겠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나 숨이 안 쉬어져. 한우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어떤 결정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은 지은호가 상상도 못하는 방향이에요. 며칠 뒤 한우진에게 간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열과 부종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수치가 튀고 숨이 짧아져요. 한우진은 그 상태에서 지은호를 떠올립니다. 지금 지은호는 이지혁 때문에 이미 한계까지 가 있죠. 여기서 한우진이 무너지는 걸 지은호가 알면 지은호는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우진은 지은호가 모르게 조용히 움직여요. 연락할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박성재. 박성재는 이지혁의 친구이기도 하고 한우진에게는 이붓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판에서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박성재예요. 한우진은 아무도 모르게 박성재에게 연락합니다. 형, 나야. 박성재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너 지금 연락하면 안 되는 거 알지? 한우진은 숨을 고르며 말해요. 나 상태가 안 좋아. 거부 반응. 박성재가 이를 악물어요. 지금 어디야? 부산병원 맞아? 응. 근데 형. 부탁이 있어.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막습니다. 하지마. 한우진이 낮게 말해요. 형, 나 부탁 안 하면 더 나빠질 것 같아. 박성재가 결국 묻습니다. 한우진이 말을 꺼냅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겁죠. 내 심장 이지혁한테 줄 수 있는지 알아봐줘. 박성재가 즉시 반대합니다. 미쳤어? 우진아, 너 이지혁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한우진이 담담하게 답해요. 모르지. 근데 은호는 알아. 은호가 좋아하는 사람이래. 박성재가 멈칫합니다. 한우진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제야 이해가 돼요. 그 사람 심장이식 안 하면 죽는다며. 은호가 전화로 울면서 말하더라.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돼. 그건 선택이 아니야.
내가 그런 결정을 할 권리도 없고 내가 그런 걸 알아볼 이유도 없어. 한우진이 기침을 하면서도 말을 이어요. 형, 난 다시 이식받고 싶지 않아. 그 과정에서 또 누가 희생되는지 나 알아. 박성재가 거칠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건 내가 죽는 선택이야. 한우진이 아주 조용히 말해요. 형, 나 지금 이미 무섭거든. 근데 더 무서운 건 은호가 또 무너지는 거야. 박성재는 그 말에 흔들립니다. 박성재는 결국 결정은 안 해도 가능성 확인은 하겠다고 물러서요. 내가 가능성만 확인해본다. 어디까지나 가능성만. 한우진이 낮게 답합니다. 응. 그걸로 충분해. 박성재는 부산병원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받으면서 결심합니다. 부산에서 버티면 안 된다. 서울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우진이 누워있는 병실. 박성재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한우진은 놀랍니다. 형 여기까지 왜 왔어? 박성재는 담담하게 말해요. 너 지금 여기서 버티면 위험해. 서울로 전원시킨다. 한우진이 약하게 웃습니다. 형 나 숨겨야 한다며. 서울로 올리면 들킬 수도 있잖아.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들켜도 내가 죽는 것보단 낫다. 한우진이 잠깐 눈을 감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형, 은호한테는 말하지 마. 박성재가 대답합니다. 알아. 한우진은 그 전원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박성재에게 확인합니다. 형, 그거 알아봤어? 내 심장 이지혁이랑. 박성재는 대답을 망설입니다. 전원 과정에서 그 얘기를 꺼내면 한우진이 더 그쪽으로 마음이 굳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지금 내 상태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판단해.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눈빛이 단단합니다. 형, 판단은 난 이미 했어. 박성재는 그 눈빛을 보고 결국 더 깊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병원에서 돌아온 결과는 잔인하죠. 조직적 합성 적합. 박성재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어요. 적합이라는 말은 희망 같으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의 끝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요. 박성재가 혼잣말처럼 낮게 뱉습니다. 왜 하필 적합이야? 여기서 버티면 끝난다. 서울로 올린다. 전원 과정은 조용해야 했어요. 뻔하게 떠들면 고성이가 냄새 맡고 달려오고 그러면 우진은 사람도 아니고 카드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박성재는 이 과정에서 감정을 최대한 빼고 움직입니다. 냉정하게, 절차대로, 정보는 최소로. 박성재가 제일 잘하는 방식이죠. 사람을 살리려면 가끔은 차갑게 굴어야 하니까요. 서울병원에 도착한 한우진은 겉으로는 괜찮아라고 말해요. 그런데 몸은 솔직합니다. 열이 오르고 피부가 붉게 올라오고 숨이 짧아지고 결국엔 정신이 맑은 시간이 줄어들어요. 한우진 본인도 알아요. 괜찮다는 말은 상대를 살리는 말이지 자신을 살리는 말이 아니란 걸요. 박성재는 우진의 병실 앞에서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어요. 의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박성재는 계속 질문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약은 다 썼습니까? 다른 항거부제 옵션은요? 감염 가능성은? 응급도가 올라가면 다음 플랜은? 의사는 말이 조금씩 느려져요. 그 느려짐이 제일 무섭죠. 의사가 말을 느리게 한다는 건 이미 방향이 좋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지금은 장기 기능 저하가 동반돼서요. 경과를 더 봐야 합니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들으면 속이 뒤집히는데요. 경과를 본다는 말이 결국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박성재는 기다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람이 죽는 걸 너무 많이 봐서요. 한우진은 그런 박성재를 보면서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지은호입니다. 그래서 우진은 당부부터 합니다. 형 은호한테 말하지 마. 절대.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대답해요. 알아. 지은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우진이 서울병원으로 전원됐다는 것도 상태가 이렇게 악화됐다는 것도 박성재가 적합 판정을 받아들고 있다는 것도요. 지은호 머릿속에는 오직 이지혁만 있어요. 이지혁이 숨이 차는 걸 봤고 병원에서 이식 안 하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고 무엇보다 이지혁이 계속 밀어내는 걸 지은호가 매일 맡고 있잖아요. 지은호가 말합니다. 선배, 저 옆에 있을게요. 부담스러워도 전 안 갈래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무너질 뻔해요. 그래서 더 차갑게 굴죠. 너 지금 감정으로 나 묶어놓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 지은호가 울음을 삼키며 말해요. 감정이 아니라 진짜예요. 선배가 지금 죽을 수 있다면서요.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산다냐. 지은호가 대답해요. 이번엔 단단하게요. 아니요. 근데 선배가 혼자 있으면 선배가 포기할까봐 무서워요. 이지혁의 얼굴이 굳어요. 포기라는 단어가 이지혁을 찌르거든요. 이지혁은 사실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요.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따라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손을 놓고 싶어진다는 걸요. 이지혁은 그래서 지은호를 밀어냅니다. 지은호가 옆에 있으면, 지은호가 울면 그게 이지혁에게는 살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오니까요. 이지혁은 부담을 지은호에게 지우고 싶지 않아요. 본인 혼자 끝내고 싶어요. 이지혁이 말해요. 지은호, 너까지 그러면 내가 부담스럽다고 했지. 나 지금 내 눈물 감당 못해.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 숨이 떨려요. 그럼 전 뭘 해야 해요? 선배가 죽는 걸 그냥 보고 있어요? 이지혁이 차갑게 말합니다. 보고 있어. 내 인생 살아. 지은호가 웃다가 울어요. 선배, 내 인생에 선배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살아요? 이 대화가 지은호를 갉아먹고 이지혁을 갉아먹습니다. 그 와중에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전화할 여력조차 줄어듭니다. 우진이는 부산에서 안전하게 숨겨놨잖아. 적어도 거긴 괜찮을 거야. 그게 가장 잔인한 착각이 됩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안전에 넣어둔 줄 알았는데 사실 한우진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었거든요. 서울병원에서 한우진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내려갑니다. 정신이 맑은 시간이 줄고 말이 느려지고 눈을 감는 시간이 길어져요. 한우진은 의식이 있을 때마다 박성재를 찾습니다. 형, 나 지금 내가 나갔지가 않아. 박성재는 그 말에 대답을 잘 못해요. 대답을 잘못하면 그게 유언이 될까 봐요. 박성재는 대신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약 바꿨어. 조금만 버텨보자. 한우진이 웃다가 기침을 해요. 형은 늘 그렇게 말하지. 버티라고. 박성재가 낮게 말해요. 버티는 게 내일이야. 한우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형, 나 버티면 은호가 살까? 박성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우진이 지금 본인 생존이 아니라 지은호의 생존을 묻고 있죠. 박성재가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은호 얘기하지 마. 너 지금 너부터 살아. 한우진이 눈을 감고 말합니다. 형, 은호한테는 말하지 마. 내 상태도 여기 있는 것도 그리고 그 적합도. 박성재는 적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손끝이 떨립니다. 박성재는 그걸 숨기려 손을 주머니에 넣어요. 그 얘기는 지금 하지 마. 한우진이 겨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근데 형, 나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느낌이야. 박성재가 차갑게 말해요. 그런 말 하지 마. 한우진이 웃습니다. 이번 웃음은 거의 울음이에요. 형, 나 무서워. 근데 은호가 더 무서워질까봐 난 은호한테 아무 말도 못하겠어. 박성재가 아무 말도 못하죠. 박성재는 이 순간 선택지 두 개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한우진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공개하고 고성희가 들이닥치게 만들 것인가. 고성희를 막기 위해 조용히 처리하다가 한우진을 잃을 가능성을 감수할 것인가. 박성재는 결국 고성희를 막는 쪽으로 기울어요. 왜냐하면 고성희가 끼어드는 순간 이건 의료가 아니라 거래가 되니까요. 그리고 한우진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어느 날 밤 의료진이 박성재를 따로 부릅니다. 말이 짧아졌어요. 그 짧음이 제일 무섭죠. 보호자분, 지금 뇌 쪽 반응이 이상합니다. 신경학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박성재는 그 말에서 모든 걸 읽습니다. 이제 회복이 아니라 정리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요. 박성재는 병원 복도 끝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전화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어요. 이 전화는 보고가 아니라 고백에 가까워요. 박성재는 원래 이런 걸 아버지에게 늦게 알려요. 아버지가 움직이면 판이 커지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박성재 혼자 감당이 안 되거든요. 박진석이 받습니다. 왜? 지금 몇 시야? 박성재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진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박진석이 바로 묻습니다.
어디야? 박성재가 짧게 말합니다. 서울병원입니다. 박진석은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고성이가 벌린 일들, 그 일들이 아이들에게 남긴 상처. 박진석은 그 죄책감을 돈으로는 못 씻는다는 걸 압니다. 박진석이 병실에 들어서서 한우진을 봅니다. 한우진은 눈을 뜨고 있지만 초점이 흐립니다. 박진석이 목소리를 낮추고 말해요. 우진아. 한우진이 입술을 움직입니다.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아버지. 박진석은 그 웃음에 가슴이 찌릿해요. 박진석은 마음속으로 인정합니다. 내 친아들이 아니어도 이건 내 자식이다. 박진석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고 의료진, 해외 컨설트, 약물 옵션, 어떤 방법이든요. 박진석은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미친 듯이 움직여요. 박진석이 의사에게 묻습니다. 가능한 방법 전부 말해. 돈 얘기하지 마.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금은 장기 기능 저하와 신경학적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이 싫어요. 장담 못한다는 말은 죽을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박진석은 병실 밖에서 박성재에게 말합니다. 성재야. 내가 왜 이제 말해? 박성재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해요. 죄송이 아니라 방법을 가져와. 박성재는 그 말에 더 무너집니다. 박성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방법이 없다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걸요. 결국 한우진은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의료진은 여러 검사를 진행하고 박성재와 박진석에게 단계를 설명합니다. 설명이 차분할수록 더 잔인하죠. 현재 상태는 뇌사 의심 단계입니다. 최종 판정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박진석이 딱 한마디만 합니다. 살릴 수 없다는 말이냐? 의사가 고개를 숙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자기 손으로 붙잡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요. 박진석은 돈과 권력으로 수많은 위기를 막아왔는데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박진석은 병실로 들어가 한우진 손을 잡습니다. 한우진의 손은 따뜻한데 그 따뜻함이 더 무섭죠. 죽어가는 사람의 손은 마지막까지 따뜻할 수 있으니까요.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우진아. 듣고 있으면 눈 한 번만 깜빡여. 한우진은 반응이 없습니다. 박진석이 목소리를 조금 올립니다. 내가 너 살릴 거야. 내가 여기서 너까지 잃으면 안 돼. 그 말이 사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박진석은 지금 한우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박진석은 이미 고성희에게 배신당했고 집안이 흔들렸고 이제 아이까지 잃으면 박진석은 자기가 만든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게 되니까요. 박성재는 병실 밖에서 이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울지 않아요. 박성재는 울면 끝날 것 같아서 울지 않아요. 대신 더 잔인한 현실을 준비합니다. 뇌사면 제공자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적합은 이미 확인됐다. 박성재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스스로가 너무 끔찍해서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이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끔찍한 생각도 계획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말해야 합니다. 한우진이 뇌사로 가면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박성재는 동시에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박진석이 들으면 박진석은 더 크게 움직일 거고 그러면 지은호나 이지혁에게까지 파장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은호가 알게 되면 지은호는 이지혁 옆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먼저 안전장치부터 생각해요. 지은호에게는 절대 세지 않게, 이지혁에게도 함부로 닿지 않게, 고성희에게는 더더욱 세지 않게. 그런데 현실은 잔인합니다. 병원은 절차를 요구해요. 보호자 동의, 법적 절차, 서류, 시간. 시간이 가장 잔인하죠. 박성재는 결국 박진석에게 말합니다. 아주 낮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박진석이 무너질 걸 알면서도요. 아버지 하나 여쭤봐야 합니다. 박진석이 돌아봅니다. 뭔데? 박성재가 입술을 깨물고 말해요. 우진이가 만약 최악의 상황이라면 장기 기증,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얼어붙습니다. 성재야. 지금 그 말을 해? 박성재는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더 딱딱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박진석이 한 걸음 다가와서 박성재 멱살을 잡을 듯한 눈으로 말해요. 내가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너는 장기 얘기를 해? 박성재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택은 결국 해야 합니다. 박진석은 손을 떨면서도 이를 악물고 묻습니다. 그 선택이 누구 살리려고 하는 선택이냐? 박성재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결국 한 이름을 꺼냅니다. 이지혁. 박진석이 멈칫합니다. AP그룹 그 이지혁?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지혁이 심장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여기서 말이 멈춥니다. 적합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이건 우진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박성재는 그 단어가 목에 걸려서 못 나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해요. 그리고 뭐? 박성재가 겨우 말합니다. 적합입니다. 박진석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합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희망이 아니라 대체라는 걸요. 우진이 죽어야 지혁이 산다는 이야기. 박진석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럼 우진이는? 박성재가 고개를 숙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박진석이 씁쓸하게 웃어요. 확정 아니라고 말하는 게 너한테는 위로냐? 박성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죽기 직전 한우진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그 한마디가 박성재도 박진석도 지은호도 평생 못 잊을 말이었습니다. 서울병원 VIP 병동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원래 병원은 늘 시끄러운데 어떤 날은 오히려 조용함이 사람을 더 겁나게 하잖아요. 그날이 그랬습니다. 담당 교수의 표정이 조금 굳었고 간호사의 발걸음이 더 빨라졌고 박성재 휴대폰 알림은 계속 울렸고요. 그리고 박성재는 결국 더 늦추지 못하고 지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때문에 정신이 없던 상태였죠. 이지혁은 너까지 그러면 부담스럽다면서 지은호를 밀어내고 있었고 지은호는 울면서도 끝까지 옆을 지키겠다고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런 지은호에게 박성재가 딱 한마디로 현실을 던집니다. 지은호 우진이 서울에 있어.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지은호는 그 말이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머릿속이 순간 하얘져서요. 서울이요? 부산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었어요? 박성재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춥니다. 병원 복도에서 소리 커지면 안 되니까요. 거부 반응이 심해졌어. 내가 서울로 전원시켰고 지금 내가 와야 해. 지은호는 그 순간 숨이 확 멎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은호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지은호는 우진 얼굴부터 봅니다. 한우진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잘 안 나오고 눈은 떠져 있는데 초점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우진이 지은호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립니다. 그게 더 슬프죠. 괜찮아라고 말하려는 얼굴이니까요. 지은호가 울면서 다가갑니다. 우진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한우진은 손가락을 겨우 움직여요. 지은호 손을 잡으려고요. 지은호는 그 손을 붙잡고 손등에 자기 이마를 대듯이 고개를 숙입니다. 지은호 울음이 커지려 하자 한우진이 아주 힘겹게 말합니다. 울지 마. 지은호가 울면서 웃습니다. 내가 어떻게 안 울어나 너 내가 숨겨놓은 줄 알았는데 내가. 말이 이어지지 않아요. 지은호는 죄책감이 목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립니다. 박진석이 들어와요.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무너집니다. 박진석이 낮게 부릅니다. 우진아. 한우진은 그 소리에 눈을 조금 더 또렷하게 뜹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말해요. 아버지. 박진석이 멈칫합니다. 한우진 입에서 아버지가 나온 순간 이건 피가 아니라 관계가 인정된 거거든요. 박진석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합니다. 그래. 나 여기 있어. 박성재도 침대 옆에 섭니다. 박성재는 말이 없어요. 박성재는 지금 울면 끝날 것 같아서 말도 감정도 꾹 눌러두는 타입이죠. 그런데 한우진은 박성재를 보고도 지은호를 보고도 박진석을 보고도 무언가를 꼭 남기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요. 한우진이 숨을 몰아쉬면서도 또렷하게 말합니다. 형 은호 그리고 아버지.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말하지 마. 숨부터 쉬어. 한우진이 고개를 아주 조금 젓습니다.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지은호가 울면서 말합니다. 말하지 마. 나 그냥 너 옆에 있을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때 한우진이 지은호 손을 꽉 잡습니다. 힘이 정말 약한데도 의지가 느껴져요. 은호야. 응. 나 너한테 미안한 거 없어. 지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은호야. 너 나한테 간 준 거 그거 너 잘못 아니야. 지은호는 그 말에 더 무너집니다. 한우진은 지금 자기 죽음을 앞두고도 지은호 죄책감부터 빼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우진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박성재를 봅니다. 형. 박성재가 겨우 대답합니다. 형 나 고마웠어. 박성재가 이를 악물어요. 박성재는 고마움 같은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말이 사실상 마지막일 때가 많아서요. 박진석이 한우진을 보며 말합니다. 우진아. 내가 방법 찾을 거야. 내가. 한우진이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여기까지. 한우진이 힘겹게 웃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아버지 있어요. 그걸로 됐어요. 박진석은 그 말에 눈이 붉어집니다. 박진석이 한우진 손을 잡고 아주 낮게 말해요. 미안하다. 한우진이 마지막으로 지은호를 봅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진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합니다. 은호야 너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지켜. 지은호가 울면서 외칩니다. 그 얘기 하지 마. 나 좋아하는 사람 필요 없어. 너부터 살아야지. 한우진이 숨을 몰아쉬며 말해요. 아니 은호야 너는 너답게 살아야 해. 나 때문에 끝나지 말고. 그리고 한우진은 그 말 뒤로 의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오고 모니터 소리가 빨라지고 지은호 손이 덜덜 떨리고 박성재는 뒤로 한 발 물러섭니다. 박진석이 이를 악물고 서 있는데요. 결국 의료진이 말합니다.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후가 매우 안 좋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은호는 우진 손을 더 세게 잡습니다. 우진아,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한우진은 대답 대신 아주 미세하게 손끝을 움직이는 듯 하더니 결국 눈빛이 멀어집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뇌사로 판정되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진석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요. 박진석은 울지 않습니다. 울면 자기 세계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대신 아주 느리게 말해요. 그래. 박성재는 그 옆에서 숨을 삼킵니다. 박성재는 이 순간이 오기를 바라지 않았고 동시에 이 순간이 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게 더 잔인합니다. 박진석이 한우진 병실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러 들어가는 거죠. 박진석은 한우진 얼굴을 바라보고 아주 낮게 말해요. 우진아 미안하다. 너한테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냐? 피가 아니라도 자식인데 그 자식에게 안전한 집을 못 만들어줬고 고성희라는 사람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 결국 이 아이는 숨어 살다가 이렇게 끝까지 몰려왔으니까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부릅니다. 성재야. 박성재가 바로 다가갑니다. 네 아버지. 박진석이 말합니다. 이지혁 살려라. 박성재의 눈이 흔들립니다. 박진석이 이어서 말해요. 우진이가 이렇게 됐는데 아무 의미 없이 끝나게 하지 마. 내가 그 애를 살리지 못한 대신 다른 애는 살려. 박성재는 그 말이 박진석의 속죄라는 걸 알아요. 박진석은 지금 우진을 보내면서도 적어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해야 자기 자신이 버틸 수 있는 거죠. 박성재가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네. 절차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심장은 수술실로 이동하고 동시에 이지혁도 수술 준비에 들어갑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심장 기능은 안정적으로 회복 중입니다. 거부 반응 모니터링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성공적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지혁 가족들은 무너졌다가 살아납니다. 이상철이 박진석에게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뭐라고 감사드려야? 박진석은 손을 내저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회복까지 지켜보시죠. 박성재도 옆에서 말합니다. 지금은 가족분들이 지혁이한테 안정감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지혁 가족들은 이 말만으로도 박진석과 박성재를 은인으로 느낍니다. 공여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더더욱요.
그저 누군가의 기증과 박진석 박성재의 빠른 지원이 아들을 살렸다고 믿게 되는 거죠.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이지혁 수술이 성공적이라는 말이 들리는데요. 지은호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기쁘고 슬프고 미안하고 고맙고 화나고 그리고 또 기뻐요. 감정이 뒤섞이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죠. 지은호는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우진아, 내가 살린 거야. 그리고 지은호는 그제야 받아들여요. 오빠가 선택한 방식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지은호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음을요. 지은호가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나답게 살게. 너 말대로. 지은호는 병실 앞까지 갑니다. 아직 이지혁은 회복 중이고 보호자도 제한되어 있고 지은호는 잠깐만 문틈으로 봅니다. 이지혁이 살아있어요. 숨이 안정적이에요. 그 장면 하나가 지은호를 또 울립니다. 그런데 이번 울음은 절망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워요. 지은호는 조용히 말합니다. 선배 살아줘서 고마워요. 요청하신 대로 공여자가 우진이라는 사실은 수술 후 회복이 어느 정도 된 뒤에 밝혀집니다. 회복실에서 어느 날 박성재가 이지혁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지혁아,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이지혁은 아직 몸이 무거운데도 눈빛이 또렷합니다. 공여자 누구야? 박성재가 아주 짧게 말합니다. 한우진. 이지혁은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얼굴이에요. 누군데? 박성재가 숨을 고릅니다. 지은호 쌍둥이 오빠. 그리고 내 동생. 이지혁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럼 나한테 남은 건 살아서 갚는 거네. 박성재가 대답합니다. 그래. 너는 이제 너답게 살아. 그리고 지은호를 지켜.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지혁은 이제 지은호를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은호 곁에서 함께 버티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진의 심장이 그걸 강제로 가르쳐준 셈이죠.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지은호나 이번엔 도망 안 갈게. 지은호가 울면서 웃어요. 선배,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나 더 못 참아. 이지혁이 말합니다. 참지 마. 우리 이제 같이 가자. 지은호는 오빠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힘들죠. 하지만 그 힘듦을 상실로만 두지 않고 삶으로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조금씩 달라진 상태로요. 이지혁은 재활병동에서 천천히 걷기 연습을 합니다. 심장이 다시 뛰는 감각이 아직은 낯설어서 가끔은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혼자 버텼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지은호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이지혁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여요. 응. 오늘은 좀 괜찮아. 예전처럼 밀어내지도 않고 괜히 강한 척도 하지 않습니다. 지은호가 옆에 있는 게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됐거든요. 지은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근도 하고 밥도 먹고 웃기도 해요. 다만 가끔 아무 이유 없이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부재중 전화가 더 이상 늘지 않는 걸 알면서도요. 그럴 때마다 지은호는 속으로 말합니다. 보고 있지? 나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죠. 우진이 마지막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요. 박성재는 여전히 바쁩니다. 회사 일도 많고 처리해야 할 일도 많아요.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사람을 먼저 떠올려요. 이건 좀 더 천천히 가자. 예전에 박성재라면 하지 않았을 말입니다. 박성재는 이제 압니다. 한번 놓쳐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은 여전히 넓고 조용한데 예전만큼 차갑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아무도 없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려요. 잘 가라, 우진아. 그 말 한마디로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박진석에게 이 선택은 성공도 실패도 아니었어요. 그저 지켜야 할 마지막 책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평범한 날에 이지혁과 지은호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이지혁이 말합니다. 나 요즘 생각해봤는데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시끄러운 거였나 싶어. 지은호가 웃어요. 선배가 조용히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지혁이 따라 웃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해요. 이제는 시끄러워도 괜찮을 것 같아.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같이 시끄럽게 살아요. 둘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한우진은 떠났지만 한우진이 남긴 선택은 여전히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조금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하지만 확실히 전보다 단단해진 얼굴로요. 이제 정말 화려한 날들이 다시 시작됩니다.